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앞부분은 참 빠르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꼭 잠시 후에 인사드릴 이 기자가 오면 저도 모르게 뭔가 빨리 진행해서 시간을 많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압박감이 들고요. 또 이 기자가 약 15분 전부터 스튜디오에 와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묵적인 시간이 많이 달라는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신해면세점 얘기 이대호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래 기다리셨죠? 재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네. 이제 다 끝이 났어요. 예. 근데 또 남아있는 그 영향이나 또 파장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짚어봐야죠. 예, 신해면세점 얘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승자 얘기부터 할까요? 패자 얘기부터 할까요? 다 해야죠. 그러면 좋은 얘기, 승자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야죠. 예. 신세계와 두산이 있습니다.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예상을 전혀 못했다가 서프라이즈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신세계와 두산 결정이 났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제 결정이 나와서 아마 이 많은 뉴스 접하셨을 테고 오늘도 관련주들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신세계 기존에도 면세점 업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부산 시내 면세점이 있었고요. 김해공항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2월에는 그 인천공항 예. 면세점 그 사업권도 획득을 했는데 서울 시내 면세점은 이제 신세계가 이번에 처음 하게 된 겁니다. 지난 7월에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신규 특허를 따내겠다 신세계가 도전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탈락을 했었죠. 그렇죠. 당시에 탈락한 그 배경들을 이번에 그 신세계 아주 잘 짚어서 오히려 약으로 삼았다, 보약으로 삼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두산은 그 면세점 사업 자체가 이번이 완전 처음입니다. 그렇죠. 두산그룹은 예전에 오비맥주라든지 소매 네. 이런 사업들을 다 이제 매각을 하고 중공업 위주로 그룹을 재편해 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다시 시내면세점 이제 특허를 따내면서 유통업의 그 확장을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보다 자세하게 사업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궁금한 점이 신세계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전에는 지난 여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여름엔 안 되고 이번에는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근데 이 신세계 DF가 나름대로 당시 7월에 그 감점 요인을 정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 하나하나 치밀하게 보완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일례로 그 면세점 그 입점 위치를 지금 회원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이긴 한데 네. 본점 본관에서 본점 신관 바로 옆 건물로 바꿨어요. 예. 이게 그 예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룹의 상징적인 모태이기도 했는데 그걸 이제 신관으로 바꾼 겁니다. 그 이유가 이쪽으로 옮겨야만 국산품 그리고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 그 매장을 더 넓힐 수가 있고 예. 그리고 2.5톤 트럭이 창고에 차를 바로 댈 수 있는 그 여건까지도 감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치밀하게 잘 계산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2만 3천여 그 제곱미터 규모인데 이 면세점 매장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 메사 빌딩에 네. 10,000 제곱미터 규모로 국산의 힘 센터를 만드는 등 그 상생 발전에 노력한 점도 높이 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예. 바로 옆에 있는 그 남대문 시장과도 연계를 해서 지역 발전에 힘을 쏟겠다 이렇게 내세운 점도 좀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2020년까지 1,700만 명으로 도심 관광객을 약 2배가량 늘리겠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역시 잠깐만 보더라도 신세계가 얼마나 이렇게 잘게 쪼개서 전략을 세웠는지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세계가 한 번의 고배를 마신 이후에 이번에는 성공을 했는데요. 신세계도 신세계고 두산도 현재 좀 축제 분위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으로 도전을 했는데 또 됐어요. 두산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틈새를 정말 제대로 공략했다. 그 틈새라면 동대문을 기회를 잘 봤다. 말하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예. 동대문 지역 아마 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 7월 신규 특허가 내어질 때 네. 이 동대문 지역에 면세점을 만들겠다라고 뛰어든 사업자가 21개 중에서 8개였습니다. 그 정도로 동대문 입지가 중요하다고 봤는데 당시에는 여의도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예. 그리고 용산 HDC 신라 면세점이 선정이 되면서 네. 아직까지도 무주공산으로 남아 있었죠. 동대문 지역이. 이 동대문 지역이 국내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명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방문을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면세점이 없다. 이걸 두산이 계속해서 공략을 한 거죠. 틈새 네. 시장을 공략을 한 거고. 그리고 그 동대문 상권의 그 연간 매출액이 12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2002년에 비해서 32%나 크게 감소한 건데 해서 두산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면세점 유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뿐만 아니라 이제 상생형 면세점을 만들겠다 공언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영업이익의
최소 10%를 순수하게 기부금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겠다. 우리 혼자 돈 벌자고 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고요. 또 뭐 당연히 이제 전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박용만 회장이 사재 100억 원 그리고 예. 두산그룹이 100억 원 이렇게 각각 출연을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동대문 미래창조재단을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뭐 사회 공헌, 사회 환원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역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틈새 시장 그 동대문을 잘 노렸다는 것이 이번에 승리의 원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반대로 패자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좀, 떨어졌을까? 예. 예, 초상집 부지지 않을까 싶은데 롯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 저희들도 걱정은 했었잖아요. 두 개 네네. 갖고 있는데 뭐 경영권 분쟁이다 뭐다 시끌시끌하니까 좀 하나 정도는 내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네요. 결론적으로 이제 연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게 이제 롯데면세점 중에서는 소공동 본점 하나 네. 그리고 잠실에 있는 월드타워점 이렇게 두 개였는데 소공동 본점은 지켰습니다. 네. 해서 혹자들은 절반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절반의 승리라기보다는 그냥 최악의 결과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소공동 본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거의 2조 원에 육박합니다. 네. 시내 면세점 단일 매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곳의 특허를 정부가 뭐 박탈할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소공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심의 여지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의심의 여지는 없었고 롯데 입장에서는 월드타워점까지 두 개를 다 지켜야만 네.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월드타워점 지난해 매출이 4,8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소공동 본점 그리고 신라면세점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그 네. 매출 규모를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잠실에는 아시다시피 그 롯데 호텔, 또 롯데 월드, 롯데 백화점, 마트, 영화관, 수족관, 콘서트홀 이런 관광 인프라가 엄청나게 잘 돼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대로 면세점만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난 거여서 롯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가 아프죠. 역시나 그 탈락 원인으로는 경영권 분쟁을 그래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업 역량만 놓고 보면 롯데가 사업을 잃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신동주, 신동빈 형제 경영권 분쟁 뭐 계속해서 여론 악화 불러오고 때문에 롯데에 다시 한번 특허 두 장을 그대로 안겨주기에는 심사위원들도 큰 부담을 느낄 거다. 그렇겠죠. 이런 분석들이 뭐 이전부터 많이 나왔고요. 특히나 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재뿌리기가 최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네. 그 지난 12일이었죠. 그러니까 면세점 특허 심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때 이야기한 게 기존에도 뭐 소송전 각종 열겠다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한 열흘 전에 하나로 좀 풀이가 되고요. 네. 앞서서 지난 10월 8일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서울에서 지금 나오는 영상인데 저걸 이제 열었었는데 요거는 신동빈 회장이 상생 2020 비전을 발표하기 불과 나흘 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말을 끼면 거의 뭐 하루 전이었는데 주말을 빼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앞에 뭐 재뿌리기 이렇게 뭐 나서고 있고요. 이게 네. 좀 시기적으로 너무 좀 속셈이 뻔한 것 아니냐? 그렇죠. 롯데 측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 신격호 총괄 회장의 생일이어서 예. 이걸 이제 축하해 주러 집무실을 찾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좀 만났는데 면세점 그 특허 탈락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99%제 책임입니다. 예. 그 말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영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네. 굉장히 조금 속으로는 뭔가 좀 답답함이 있었겠죠. 예. 근데 이제 어제 신격호 총괄회장 이제 생일 때 과연 롯데 일가가 다시 한번 모여서 과연 신동주, 신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어떤 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그 저녁 식사에는 신동빈 회장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동주 회장과는 거의 마주친 시간이 얼마 안 되고 예.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발언은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마주치고 싶겠어요. 뭐 워낙 상황이 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역시 이 부분도 다 모이느냐 마느냐도 잠깐 좀 화두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뭐 이렇게 해프닝으로 지나갔습니다. 오늘 아까 저희도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신격호 총괄 회장 명의로 롯데그룹 계열사 7개 대표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어요. 아 또 고소를 했네요. 신격호 총괄 회장 이름으로. 물론 이제 그 위임장 이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다 갖고 그랬겠죠. 있으니까 예. 그쪽에서 이제 만든 프레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롯데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자신한테 그러니까 신 총괄 회장한테 허위 보고를 했다.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동주 씨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만 중국 쪽 사업 손실이 1조 원 이상인데
이걸 3천억 원대로 축소 보고했다 해서 업무를 좀 방해했다 이렇게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아직도 시끌시끌하네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조만간 또 뵐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롯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제 롯데 신해면세점 탈락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역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절반의 승리는 고사하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게 소공점에 대해서 탈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없었겠죠. 텐데 이제 문제는 소공점이 있어도 바로 길 대각선으로 건너면 이번에 성공을 한 신세계 본점이 있잖아요. 사실 그 명동 쪽을 가면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그리고 거기 있는 면세점 길 건너 명동 시내까지 예, 정말 그 유커들 중국인 관광객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가기 그 가면. 예. 한국은행 길 건너서 신세계백화점 가면 정말 썰렁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없고 세일 행사를 하더라도 이쪽은 한가하고 이쪽은 북적대고 완전 극명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길 건너에 바로 신세계백화점에 신세계 면세점이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섭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공동의 매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롯데월드점 특허 탈락 그리고 소공점의 그 매출 타격 이것이 겹쳐지면서 그 모기업인 호텔롯데의 기업 가치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경영권 분쟁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어서 이것만 하더라도 호텔롯데 상장이 좀 지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기업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요인까지 더해진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대호 기자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고요. 롯데는 참 이래저래 문제가 현재 많은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좀 홍역을 많이 치렀을 것 같고 네. 이번에는 또 하나의 좀 탈락자가 된 SK 네트워크스 길 하나를 두고 또 맞은편에 본사가 있는 SK 네트워크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워커힐이 라는 생각을 저는 잠시나마 했었어요. 워낙 오랫동안 그러게요. 면세점을 해왔으니까 결국 진짜 탈락이 됐네요. 사실 그 롯데 월드타워점 아니면 워커힐 면세점 둘 중에 하나만 좀 탈락하지 않을까 시장이 약간 그렇게 예상을 한 것도 있는데 그 두 개가 다 떨어져서 더 네. 놀랐죠. SK 네트워크스 23년 만에 면세점사 완전히 접게 됐습니다. 이게 업력은 참 길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좀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이대호 기자가 이 부분을 좀 찝어주셨잖아요. 실적이 그랬죠. 안 나온다고. 이게 지난해 워커힐 면세점 매출이 2,747억 원이었는데 예. 이게 중소 중견 기업군으로 분류되는 동화면세점보다도 더 적은 네. 매출입니다. 그래서 뭐 호텔이라든지 카지노가 같이 있는 좋은 입지긴 하지만 너무 신라나 롯데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아왔고요. 때문에 SK가 좀 뒤늦게 1,000억 원을 투자해서 매장 면적을 2배로 확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달 오픈 예정이었거든요. 예. 근데 확장 오픈을 코앞에 두고 아예 특허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여기는 이제 접어야 된다는 거고요. 굉장히 좀 최악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예. 선 투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보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새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탈락을 한다면 그냥 거기서 접을 수는 있겠지만 네. 원래 운영을 하고 있던 업체가 탈락을 할 경우에는 아마 피해가 더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롯데가 그렇고 SK 네트워크스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참 웃는 사람이 있으면 우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참 복잡하게 됐는데요.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시내 면세점 개장하는 곳이 있을 테고 네. 폐장하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그 신세계 백화점 본점 그 자리 그리고 두타 자리에 6개월 안에 시내 면세점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법적으로 네. 6개월 안에 이제 오픈을 해야 하고요. 뭐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또 빨리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문을 열어라 이렇게 강요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제 이번에 특허를 잃은 롯데 월드타워점 그리고 SK 그 워커힐 면세점은 6개월 안에 또 문을 닫아야 됩니다. 6개월간의 그 유예 기간을 주어지는데 그 사이에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매장 철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직원들의 고용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 대규모 실업자가 양산되는 것 아닐까? 예. 걱정이 좀 많은데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정규직도 입점 브랜드 직원 파견직 합쳐서 약 1,300명가량, 워커힐 면세점에는 약 9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신세계와 이제 두산이 우리가 흡수하겠다, 고용을 승계하겠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실업자 양산 없이 100% 승계가 가능할까? 이거는 좀 아직은 좀 미지수입니다. 총 합쳐서 2,200명이 넘으니까요. 역시 이거는 신세계와 두산이 가져간다고 해도 충분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인력이고요. 역시 미지수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이번 결정이 이루고 나서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5년짜리 특허권이다 보니까 이게 누가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걸 안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호텔 신라도 급락을 해요. 그러니까요. 신라 굉장히 면세점도 의외였는데, 예. 이거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좀 문제가 한 가지 팁을 있죠. 드리면 호텔 신라는 이제 4년 남았습니다. 네. 작년에 특허가 연장이 됐거든요. 여기는 이제 당시에는 경쟁 기업군이 없어서 자동으로 이제 특허를 재취득해서 2019년까지 남아 있고요. 자,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SK네트워크스가 이번에 신규 투자한 확장 오픈하기 위해서 투자한 1,000억 원, 그리고 롯데가 작년 10월에 월드점을 월드타워점으로 이전하면서 투자한 3,000억 원. 네. 결과적으로 이게 다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도가 5년마다 특허를 이제 재선정하게끔 바뀐 게 2013년부터인데 당시에는 면세점은 곧 재벌 특혜다. 이런 있었죠. 프레임에 갇혀 있었고 그런 네. 논란이 좀 많아져서 법이 바뀌었는데 자, 이번 사례를 두고 다시 한번 그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5년마다 이걸 재선정하고 아니면 그때 떨어뜨리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네. 이런 반문들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특허를 얻긴 했습니다만 신세계, 두산도 5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도 상당히 좀 큰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해서 이 면세업을 언제까지 허가제로 두고 또 가끔 일고 있는 이제 독과점 이슈를 자꾸만 규제로만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예. 아예 시장 진입 장벽 자체를 낮춰서 시장 원리로 좀 풀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공항 면세점 입찰처럼 여기도 이제 입찰을 실시해서 가장 가격을 많이 쓰고 가장 사회공헌 많이 하겠다는 기업에게 특허권을 주자 이런 하나의 대안도 나오고 있고요. 신의 면세점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시장에 숙제가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같이 인사드리면서 네. 이슈의 연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